네, 무엇보다 이 도민의 집 정원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따스한 완연한 봄날에 창원에 있는 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군산 지역의 특수광 제조업체에서 최근에 10개월간 사고로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도내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3월에만 3번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노동자들의 이 같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만 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자, 법 시행 후에 적용 대상 사업 중에 중대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안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전국 지역의 사고 사례와 처벌 등의 문제점, 또 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보완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었는데 시행 1년이 넘었는데도 사망사고는 똑같이 발생되고 변화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처벌을 피하거나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시될 수 있는 일터 분위기가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얼마 전에 파쇄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도 봤고 군산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4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 후에 관리 감독을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도 크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더라도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검증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또 안전도구 착용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노사가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요. 의견을 잘 조율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전북에서는 산업재해 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일터가 위험하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계속 반복되면 결국 지역 경쟁력도 약화될 것 같은데요. 전북에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더 힘써주시고 또 지자체와 정부에서도 안전인력 지원 같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보완책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강문식 정책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옥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옥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 아울러서 전라북도 안전정책과의 김영민 과장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법을 공부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 법의 어떤 취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마치 처벌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처벌 이전에 어떻게 예방해서 줄일 것이냐가 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1년에 제정이 되어서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먼저 적용을 하고 24년부터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산업재해와 더불어서 시민재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이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령의 한계를 어디에서 느꼈냐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처벌이 안 된다는 그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당사자만 처벌이 되지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안전을 위한 이행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직접 묻자고 하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의 내용을 보면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예.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런 사업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중대산업재해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명 이상의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책임과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지금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도 되어 있는 상태 중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한 명 이상만 중대산업재해로 이제 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1년 이상의 하한이 이제 1년 이상입니다. 네네.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예.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과 벌금 부과를 이제 같이 하고 한 명만 사망해도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 너무 과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규정이고요. 중대 시민재해는 뭐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공교통수단이라든가 선박 뭐 여행기 이런 데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 제조물에 있어서 원료 등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역시 사망 사건인지 혹은 질병인지 혹은 부상인지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벌금을 법인 기업 단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 법의 특징은 이러한 의무 이행 주체가 사업주 등에 있다고 하는 그렇죠.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의무 이행 사항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안전 차원에서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의무 이행 사항이 무엇인지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이러한 의무 이행 사항을 다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처벌을 한다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지 제정됐는지 그 배경, 취지 아울러서 이 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그 말부터 이게 얼마만큼 그 사람이 죽는 일 정도가 중대재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강무식 국장님 법 시행 이후에 적용 대상 사업 중에 중대재해 사망자가 근데 더 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이제 이 산재라는 게 사고재해가 있고 질병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중대재해라고 할 때 아무래도 좀 의미를 좁혀서 사고재해를 많이 다루는데 우선은 그렇게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고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에 874명이었거든요. 질병까지 합하면 2,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사망자 숫자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46명이 증가한 거예요. 예. 특히 이게 거의 다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거의 다수가 거기서 증가한 거거든요. 예. 이건 그럼 뭔가 그쪽에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에요. 산업재해 경보 제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적색이면 빨간불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뭐 서두에 나왔지만 지금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도 그렇죠. 1년 사이에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 두 분이 10개월 사이더라고요. 10개월 안에 4명의 예. 예체가 있었습니다. 예. 올해 3월에만 벌써 이제 2분이 돌아가셨던 건데 올해 지금 3월까지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하다가 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8분이라고 해요. 예. 노동부 광주청에 따르면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보면 3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2배가 넘게 그러네요. 늘은 거죠. 특히나 이게 그 8건 중에 5건이 군산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할 텐데 결국에 이거는 그 지역의 관계 당국이 얼마나 성의 있게 예방 활동을 했느냐, 혹은 관리 감독 지도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을 거고 또 아무래도 군산이 경기가 어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그만큼 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려면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신옥주 교수님, 왜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의문점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의문점이 들고 예, 네. 그러한 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예. 법 개정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입장이 말씀을 다르죠. 드리면서 예, 예. 그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다 이렇게 흔히 평가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영자 측에서 공격하기가 또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OECD 국가마다 산업재해 사망률에 어떤 산업재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통계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낮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정확하게 하려면 ILO의 치명률 조사라는 것이 있고요. 노동기구. ILO에서 치명률 자료를 공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1년에 이제 발표한 치명률 조사에 따르면 예. 1위가 콜롬비아, 2위가 멕시코, 3위가 터키, 4위가 미국, 한국이 5위입니다. 그래서 뭐 낮지는 않지만 앞엔 미국이 있다는 걸 이제 ILO 치명률 조사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OECD 1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에는 뭐 큰 무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위가 예.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1위냐,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이해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 빌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즉 산업재해도 많고 산업재해에서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과 부상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이후에 법에 대한 효과를 평가를 하고 개정을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이 법 개정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를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사망 사고가 전년에 비해서 이제 47명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4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어서도 사망 사고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예. 50인 미만에서 조금 줄었다는 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이 법 때문에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뭐 처벌의 강화로 반드시 없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 그렇겠죠. 한꺼번에 가야 되는 조치가 산업재해고 발생과 관련해서 노동자의 휴식권이라든가 건강권, 안전권, 사고에 대한 신속한 환경, 신속한 조치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에 대한 구조 개선이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법 하나만으로 사망 사고나 재해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매우 큰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마치 처벌에 방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예방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저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발생보다 100배 낮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죠.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벌과 예방이 모순된다. 처벌이 있어서 예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그렇죠. 그리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리 감독의 강화는 항상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예방에 중점을 하지 않고 처벌에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로 위기를 외주화시켜서 관리하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 관리를 법에 따라서 잘 하는 것이 핵심인 거지 그렇죠. 외주화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에서 규정된 대로 의무이행 조치를 하는가 의무이행 조치를 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세아베스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모식 국장님, 이 10개월 예. 사이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가 4명이나 숨지는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또 일을 할까?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뭐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러면 예방은 더 보완이 될까?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두 분이 3월에 돌아가시 전에 작년 말 국정감사에서 이 세아베스틸 대표가 이 예방의 안전대책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좀 보도가 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대안 마련이라는 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예. 일단 세아베스틸의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작년에 5월 달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9월에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이 9월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어요. 작년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통계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9월에 돌아가신 분은 아예 통계에 집계가 안 돼 있죠. 하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백들이 여전히 그 산업 현장에 노동 현장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광주청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이제 나갔어요. 나가기는 했는데 그 광주청이 오히려 먼저 했어야 될 일은 3월 2일에 재해가 발생했거든요. 두 예. 분이 뜨거운 그렇죠. 분진을 뒤집어 쓰고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2명의 중상자가 나오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3월 2일에 작업 중지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공정을 가동한 다음에 부분 작업 중지를 내려요.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관계 당국들이 엄격하게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봐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오늘도 저희가 하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또 같은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세아베스틸에서 최근 3년 동안 사고 재해 신고된 건수가 한 해 8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재해와 관련돼서 안전보건의 영역에 관련돼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상이 있고 그다음에 한 300여 건의 위험 징조가 있다라는 건데요.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측할 수 있고. 예, 그런데 8건의 재해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사실상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25%예요. 아까 뭐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평균으로 보자면 한 0.8% 정도 되고요. 그 비율이 예. 독일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뭐 0.2% 이런 수준이거든요. ILO 자료를 보면. 예. 그렇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소해 보이는 재해들, 그러니까 경상이나 위험한 징조들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됐겠죠, 당연히. 노동부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통계를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통계가 튀니까요. 하지만 노동부도 방조했던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거죠. 예.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아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될 그 이행해야 될 의무들의 목록이 있는 건데 예. 이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은 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에 몇 %나 될까요? 기소를 한 사건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신욱지 교수님, 집행원청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첫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의 판결들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판단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먼저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재판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는 없던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기소가 뭐 4.8%에 그치고 그리고 기소에 이르고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고 하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그 23년 4월 6일에 1심에서 선고된 그 온유 파트너스 사건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온유 파트너스는 이제 원청이고 이 사안을 좀 보시면 요양병원에서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이제 하청 노동자가 84.2kg의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에 예. 추락을 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원청인 온유 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관건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원청, 하청 모두 다 이제 처벌을 했는데 예. 원청 대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났냐면 원청의 경우에는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청 현장 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원청의 안전관리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하청의 경우에는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벌금을 이제 처벌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으로 이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청 대표자에게도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점이 상당히 이제 좀 무르게 법 집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원청의 업체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대재해 재발 발생에 기업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이 저는 이 판결에 의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사안을 우리가 좀 선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 이후에 계속 그 결정이 되는 돼야만 하는 사고가 그 3개 정도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강모식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첫 판례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청에게 책임을 징역형의 책임을 물었다라는 점에서는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여기에 꼭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뭐 그보다 더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수사나 기소 자체가 너무 적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율이 너무 낮은데 이거는 결국 이게 법이 제정이 돼도 결국 그거를 집행하고 그걸 또 법관들이 준 사법기관인 또 검찰에서도 그걸 제대로 다뤄줘야 되는데 그 인식이 그 법 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크지 않자 여러분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허점을 보완한다고 밝혔죠.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바꾸겠다는 건지 입장이 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좀 교수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개정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그리고 자율규제로 자율규제 주체가 노동자와 사업주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정부 안이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중요한 목표로 세운 게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OECD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목표 설정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러니까 목표로 산업재해를 0.29로 낮추려고 한다면
산업재해 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 내용으로 과연 0.29의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산업재해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이 유지되는 그 배경을 정부가 좀 잘못 파악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는 이렇게 산업재해 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뭐 반복성 중심으로 그리고 처벌의 내용도 사망사고 시에 1년 이상을 좀 1년 미만 정도로 상한을 선정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 비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온유 사건에서도 봤듯이 1년 이상으로 해도 집행유예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또 없는 사안입니다. 예. 제가 이 정부가 설정한 사망사고 0.29까지 우리가 과연 낮출 수 있는가를 보면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처벌을 같이 가지 않으면 사망사고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그렇죠. 거고 그 처벌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사고를 낸 주체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 등이 처벌을 같이 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사업주 등이 단체가 벌금도 50억 이하의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예.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사망사고를 낮추겠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사망사고를 낮출 수 있는 것인가는 그렇죠. 전혀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를 책임의 한 축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이라든가 목적에 전혀 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개정 방향은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에서 노동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노동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뭐 의무 이행의 주체라든가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 너무 노동자들은 현재 상황에서도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지 사고를 관련시켜서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그렇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노동 환경의 개선 언급도 전혀 없이 마치 사업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사업주가 자율로 사고를 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낭만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정책국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예정된 대로 두 분을 차례대로 전화 연결하고 또 교수님과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트렁크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 경영자 총협회 김동창 상임 부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경영계 입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매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면에 부회장님이 아니시면 또 다른 분이 입장을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꼭 필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예. 예, 항상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영자도 또 노동자도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더 늘었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사고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처벌이라는 것을 사고 후에 처벌하는 것이 중시점이 아니고 사고 전에 우리 기업 스스로 안전 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산재 감소 효과가 없이 법만 강화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신속하게 좀 개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듣는 분에 따라서 이제 입장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근로자는 피해자고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가해자다는 말씀이냐 하는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요. 어허. 우리 절대로 사업자도 가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가족이 다치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게 하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요. 예. 또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어떤 그 보편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말씀하신 건 아니시고요. 사고가 난 이후에 노동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하나의 작업장에서 10개월간 4명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말씀들을 좀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현장에서는요. 예. 법이 강화됐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 아주 엄청난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요. 예. 또 사고를 나기 이전에라도 지금 우리가 각자 정말로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또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점검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다시 뭐 중대 사고를 막자는 취지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사업자들이 사고 없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중대재해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선임 확대를 해서 기업에게 부담을 자꾸 주는 방법인데 기업에게 부담을 가능한 주지 않으면서도 이게 자율적으로 우리 각자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로자는 근로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중과 실무 책임자는 또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어떤 불편하거나 어떤 불합리한 일도 있으면 시정해주고 건의해서 사용자에게 사장이나 책임자에게 해주는 이런 중간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근로자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실무 책임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업무를 정말로 주의하고 안전하게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만으로 꼭 이렇게 더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불의 사고를 정말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 스스로가 좀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 방안도 있을 텐데 물론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기업인들이 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는 게 대표자가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사람이 이게 인실의 신상에 문제가 돼버리면 이게 경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 기업이나 경영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민주노총의 강문식 국장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신욱주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보다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서 입장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문식 국장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강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기업에 자꾸 부담을 더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예방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두 말이 서로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업들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고 있고 그러면 뭔가 예방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한다는 건 결국 기업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더 가지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부담을 갖지 예.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 그런 안전 시설이랄지 설비 또 아니면 그 근로자에게 또 그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영자도 정말 열심히 한다는 말씀이고 단지 준비만으로는 이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없는 뜻밖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만 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냐, 이 모두를 단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단 또 안전시설을 더 갖추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오히려 좀 열악한 사업 환경에는 도움을 주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다만 사고 후에 그 대표이사를 뭐 회장이나 제일 책임자를 구속시키고 또 형사 처벌을 해서 실형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이제 또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정부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그런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두면은 잘 안 돼 왔던 게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방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뭐 앞서도 나왔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뭐 ILO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그런 치명률이 높은 나라들이 뭐 좀 그 어떤 그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곳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나 수준들이 선진국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인식이나 대책들은 후진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결국 그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 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국장님 말씀이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말씀도 맞다고 봐요. 아무래도 법으로 강화를 하면 더 조심도 하고 더 안전 대책을 세우겠죠. 그런 긍정적인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라는 것이 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어느 경영자고 현장에서 내 가족과 내 식구가 다쳐서 더군다나 사망사고를 일으게 하는 일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당연히 쓰죠. 비용을 안 썼다라면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은 좀 다릅니다. 뭐 한 사람 두 사람 좀 희생이 되더라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99%의 중소기업인데요.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요. 사람 한 사람 잘못되면 그 회사의 존재가 없어져요. 망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비용을 안 들이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전시설을 돈을 좀 많이 들이면 좋고 좀 더 안전하고 덜 들이면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는 말씀이고 또 이런 시설을 지금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 시행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78%, 77% 정도가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 정부에 하라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하겠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데는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근로자도 노총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안전의식을 구축시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욕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고 현장을 보면 근로자가 실제로 이런 근로자가 부주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의식이 좀 부족해서 나는 사고를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 근로자가 다쳤는 그 사람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책임은 나중 일이고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판단을 또 하시겠습니다만 혹시 교수님 뭐 첨언 내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 또 제가 뭐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이 네. 뭐 대기업은 한두 명을 희생해도 괜찮지만 이런 표현들은 노동자가 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신 교수님 제가 반갑습니다만 제가 그런 안녕하세요. 뜻이 아니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 다시 예, 말하면 그럼요.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느 하나도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뭐 재벌그룹도 어느 한 사람이 희생돼서 그 귀한 생명을 만약에 잃거나 아주 정말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사업주 등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명시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를 안 하거나 관리감독 의무가 부실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이제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강 국장님이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중고 사고, 중대 사고가 이렇게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 후에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강하다는 말씀이고 처벌 위주가 아니고 사고가 사전에 없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기업의 힘을 모을 때 참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장님 할 말씀만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러니까 예방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예방의 의무들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과 처벌을 이렇게 서로 대립적으로 부당하게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 많은 예방의 노력들을 충분히 다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데 그게 처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간에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노사관계라는 거나 근로자나 대표자나 똑같은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켜야겠고 조심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실무 책임자는 실무 책임자대로 책임을 지고 또 대표자는 대표대로 해줘야 할 일들을 게을리했거나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대표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로자를 아끼는 마음이나 근로자가 사고가 나지 않게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주의도 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전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안전의식도 구축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없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영자 총협회 김동창 상임 부회장이었습니다. 이제 뭐 차이를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전라북도 상황으로도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상황 속에서 그 현실도 아마 말씀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안전정책과의 김영민 과장을 연결해서 전라북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적색경보까지 내려졌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세 개 시에 대해서 적색 경보 발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현재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근로 감독 권한 등이 고용 노동부에 있어요. 또 지자체는 조사 권한이나 등 강제 규정권이 없기 때문에 좀 개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현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산업 안전 홍보와 안전 점검, 안전 시설물 보강 지원 등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범주에 지자체장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지사도 경영 책임자라서 소관,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해서 중대재해 방향 책임이 있어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저희가 예. 작년에 우리가 중대재 예방 힘쓴 결과 우리가 도 재단님이 가난할 사업장인 70개와 또 터널 교량 등 공중 이용 시설 461교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을 요자 자문에 발표한 것처럼 저희가 도지사님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하나도 하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다만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는 한 10건 정도가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예. 우리 도에서는 시군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되는 5인 이상에서 49인 미만 또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법적 의무 이행 상해 관련 자료를 안내해주는 지금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지는 권한 확대 요구도 하셔야 되겠고 일부 뭐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는 예. 관리하는데 임의 규정으로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예. 하다 보니까 안전 관리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단체랄지 이제 광역 시도에서 고용 노동부에 근로 감독하나 이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좀 요구한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노합주섬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민간 사업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 원과 또 200인 미만 중소기업 환경제도 사업으로 50억 원, 뿌리기업 그린 환경 시스템 구축 사업 7억 원 등 총 58억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산업단지 중심으로 위험물질 취급하는 산업단지에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속에서 특별팀도 꾸렸다고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앞에서 또 김동철 상임 부회장 말씀드리면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대립하고 있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영계라 노동계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법 개정 전에 경영계나 노동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개선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무리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 여기 도에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 각자가 안전에 대한 생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치에 맞게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안전 관련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과장이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함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은 얼마든지 더 확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도지사나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도 책임에 포함은 됩니다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또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욱주 교수님 입장 차이를 이제 좀 느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또 도민이 알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은 굉장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업안전제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했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사업주 등의 처벌이 좀 안전 보호 조치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도출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법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법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도 아니고 이게 그 규범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년 가지고는 이 법의 효과가 어떻다, 뭐가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법 자체가 개정이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위헌범위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그 당사자가 주장하듯이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를 보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여기에서 그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는 말인데요. 그럴 때 실질적인 그 관리를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는 뭐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서 배포를 해서 이것이 도급을 주었지만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하는 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가 하도급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시행령에 둔다던가 좀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게 처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처벌을 약화해서 법을 실효성 있게 한다던가 이거는 말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고 처벌과 예방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좀 몰각하는 것이고 또는 노동자도 이 안전에 마치 책임자인 것처럼 보면서 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하는 주장도 노동자가 당연히 안전 의무 사항들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지금 많은 경우의 사건들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지켜서 발생하는 것 안 지켜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거나 안전에 대한 수칙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안전권, 휴식권, 건강권들이 제대로 안 지키는 어떤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주의의 그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 시행 1년 후에 뭐 효과가 없다, 뭐 계속 재해가 발생한다, 이거를 처벌을 약화하고 뭐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하기에는 저는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강문수 국장님. 다음 매화와 꽃이 필 무렵에는 또 몇 명이 또 저 꽃을 보지 못할 것인가. 이게 두려움의 목소리시잖아요. 걱정의 목소리고. 마무리 좀 해주시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인 거잖아요. 그걸 본령으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 후속해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맥락들을 싹 이제 빼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자라고 하면 결국 그 이전에 만약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면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그 개념의 오해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는 게 노동자가 작업자가 실수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안전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보건의 원칙에서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를 기본 원칙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커다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이거든요. 이런 기본 이해부터가 크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노동자가 있어야만 또 회사는 경영이 되죠. 서로가 안전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안전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의 회피보다는 피해가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이 사고를 줄일까 하는 고민의 그 공통 구심점, 그곳을 찾아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강문식 정책국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욱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